안녕하세요, 이신원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폰의 음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들어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이렇게 단일 지향성이 있는 어떤 그 지향 특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어떤 그 지연회를 눌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구멍이 있죠. 구멍을 통해서 이게 테이프 같은 게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시간 지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후면으로 오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감쇄시키고 이 전면에 오는 소리는 두 배로 뻥튀기 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향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연 회로가 들어가 있다. 이 구멍이 있죠.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오면 원리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향성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여기서 손을 이렇게 잡고 하면 이쪽에만 그 형성되는 지연 회로가 뭐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지향성이 이렇게 그 단일 지향이 아니고 약간 무지향으로 바뀌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망이 있고 여기 스폰지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팝 스크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바람 소리가 입에서 확확 나고 할 때 이때 이 녀석들이 다 이렇게 에너지를 솟아날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음성 시그널이나 악기 시그널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팝 스크린 기능이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납작하게 있죠. 납작하게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녀석 사이의 거리를 줄여서 저음이 좀 많이 할 수 있다. 만약에 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고 하면 생겼다고 하면 조금 이상 거리가 멀어져서 저음이 좀 더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점을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납작한 거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깝게 하면 근접음 효과에 의해서 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이게 퍼킹 코일이라 그래 가지고 험 노이즈를 갖다가 없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을 믹싱 코스에 또 꽂았는데 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 버킹 코일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빙 코일 방식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코일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믹싱 콘솔 여기 시그널 어떤 신호도 안 나가죠.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어떤 노이즈도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무향실에서 마이크로폰을 놓고 이렇게 믹싱 콘솔을 넣는다 그러면 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코일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얘 움직임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에 신호가 없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웅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이제 이 코일이 자석 안에 있게 되고 이 녀석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코일 자체가 나중에 안테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전자기파가 들어오면 얘가 안테나가 돼서 요렇게 유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이제 이 반대로 이렇게 감아준 이런 코일을 한번 더 달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감아준 이 버킹 코일이 있어가지고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이런 그 전자기적인 어떤 외부 자장의 유입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버킹 코일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표준에서도 아예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기가 쇠뭉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노래문 마이크들 보면 굉장히 무거운 게 이렇게 가운데 있게 되고요. 내가 손으로 잡는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벼우면 이렇게 이제 손으로 있는 그렇게 핸들링 노이즈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 고밀도의 어떤 그 쇠뭉치가 있어가지고 진동 에너지를 다시 튕겨나오게끔 임피던스를 갖다가 미스매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달되는 요 녀석을 다시 튕겨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속에 진동 노이즈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중으로 또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게 보면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 다른 말로 하면 요 마이크로폰은 공기 중에 떠 있는 형태, 고무로 가지고 공기 중으로 떠 있는 거라서 내가 여기다가 못을 치더라도 이 고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SM5758 가지고
망치로서 사용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이 고무를 통해서 어쨌든 진동을 차단해서 떨어뜨려도 충격에서 보호가 되고, 그리고 여기 외부에서 있는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이즈들을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내믹 마이크로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다이내믹 마이크로폰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공연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야외에서 사용을 할 때 좀 극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음을 녹음이 가능한 게 있다. 대신 이제 이게 다이내믹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발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원이 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출력이 좀 작겠죠. 그래서 믹싱 콘솔에서는 좀 증폭이 좀 크게 돼야 되는 거고요. 증폭이 크니까 좀 노이즈 레벨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겠죠. 그래서 콘덴서에 비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콘덴서 마이크로폰인데요.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진동 반역이 있고, 여기서 움직이면 이 두 개의 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떤다 그랬죠. 변이형 장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뒤에 막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기에 있는 텐션이 좀 더 크겠죠. 그리고 나오는 동작은 좀 쉬운데 반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스티프니스가 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비대칭적으로 동작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동작을 하면 짝수차 왜곡인 2차 왜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칭적인 구조의 진동판을 두 개를 둬서요. 얘가 좀 쉽게 운동할 때는 얘가 어렵게 운동하고, 얘가 어렵게 운동할 때는 얘가 쉽게 동작을 해서 어떤 2차 왜곡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이런 이 두 개 진동판을 사용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게 좀 값비싼 콘덴서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진동판 하나, 이 반대판의 진동판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진동판을 많이 사용하고, 또 진동판의 분할 진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바깥에도 잡아주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이 낭창낭창 움직일 때 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그 진동판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칭 구조를 가졌을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리를 한 124dB 정도, 김경호 같은 애들이 야 하면 10% 이상의 이제 왜곡이 발생이 됐고, 104dB도 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1% 이상의 이제 왜곡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렇게 보면 특히 여기서 많은 왜곡이 발생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진동판을 해가지고 대칭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이제 104dB에서도 1% 이하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왜곡이 줄어드는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녹음을 위해서 그 콘덴서 마이크로폰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전화를 갖다가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믹싱 콘솔에서 48V 팬텀 전화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앞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회로가 동작이 되어야만 소리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는 본질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에 비해서 얘 같은 좋은 품질의 전자소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왜곡이 되게 심하게 되는데요. 특히 보기 보면 이제 증폭기가 하나 있죠. FET가 고분율 FET가 하나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좋은 거를 안 써주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믹싱 콘솔에다가 콘덴서 마이크로폰 연결하면 씩 하고 이렇게 깔리게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노이즈, 나중에 EIN 노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체 갖고 있는 노이즈가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고품질 콘덴서, 저품질 콘덴서를 나중에 가르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 레벨이 작은 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나믹 마이크로폰과 콘덴서 마이크로폰에서 음질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다양한 기술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을 알고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음악 창작 생활에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